WBB가 뭐냐, 그러니까 월드 베스트 비프라는 평을 했더니 CP가 야, 이건 월드 베스트가 아니야. 유니버스 베스트 비프야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맛있는 고기예요.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은 다른 고기 못 드시고, 사실 30만 원, 33만 원이에요. 최고 비싼 건 1kg에. 이런 건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가격에도 사실은 안심 33만 원짜리는 1년 이상 성금이 들어와 있고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미 수준이 그만큼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수준은. 근데 그 소비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생산자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못해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온 거거든요. 이 소고기에 바로 이런 소고기라야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기꺼이 지갑을 열어 돈을 내거든요. 1kg에 33만 원, 30만 원, 25만 원, 28만 원 하는데 그런 부위일수록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 부위일수록.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좋은 소고기, 내 입에 맞고 정말 먹어서 돈 내기 아깝지 않은 소고기를 생산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등급제만 하고 있으니까. 물 먹으러 가는 놈, 풀 먹으러 가는 놈. 이게 이제 자동 목걸이를 하는 이유는 힘센 녀석들이 막 약한 애들을 못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 먹고 아프고 그러는데, 자동 목걸이를 달아놓으면 힘센 녀석이나 힘 약한 소나 자기의 자리에서 제목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 소들이 살찐 소도 없고 빠진 소도 없이 다 살이 비슷해. 살집이. 그거는 이제 다 똑같이 먹어서 그래. 힘이 센 소나 힘이 약한 소나. 지금 소들이 먹는 그 풀이 좀 어떤 풀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짧게 알기로는 사실 사료를 많이 먹잖아요, 소들이. 네. 우리 소들은 풀만 먹어요. 전생에. 그러니까 전생에는 뭐냐면 어미 뱃속서부터 태어나서 나가는 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만 먹어요. 근데 그 풀이 그냥 옛날에 50년 전, 60년 전 그 일소로 할 때 그 꼴배다 먹이는 그런 풀 가지고는 지금의 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소들이 개량이 돼서 옛날에는 황소가 450kg, 500kg 밖에 안 되는데 지금 800kg 1톤씩 나가요. 개량이 돼서 덩치가 커졌거든. 왜냐면 고기로 써야 되니까 근육이 많이 붙어야 되고, 우리가 근육을 고기로 이용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사양 방법이 필요해요. 그때 거기에 맞는 게 우리가 그 풀 중에 두 가지를 먹이는데, 여기 초록색 이 풀은 단백질, 칼슘, 그런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그런 거고, 이걸 먹음으로 해서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먹고 있는 라이그라스, 저건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계약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 소들한테 먹이고, 알팔파를 소들한테 먹여서 소들이 풀만 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이제 키우는 방법이에요. 같은 풀이 아니네요. 풀. 예, 같은 풀이 아니고 풀마다 역할이 달라서 그 역할을 알고 요 풀이 소의 뱃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알아야 이런 방법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걸 한국에다가 파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셔서 네, 그래서 이제 목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고 그걸 어떤 목초가 좋은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전문가예요. 우리는 이게 다른 숙사하고 다른 게, 소 키우는 거 다른 게, 딴 데는 소를 배합사료로 키우니까 병이 많아지거든요. 동물복지의 가장 시작은 뭐냐면 그 동물이 원래 먹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의 시작은 그 동물이 원래 먹는 먹이를 제공하는 게 동물복지의 시작이고, 양질의 목초, 이건 집이 아니거든요. 목초, 소를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키운 풀이에요. 이게 이제 네, 금방 소가 딴 따끈따끈한 소똥이에요. 이 소똥을 보시면 제가 쪼개 볼게요. 이 소똥 안에 길이가
1cm 내지 5mm짜리도 없죠. 전부 가루죠. 완전히 가루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소가 먹은 목초를 소가 되새김을 통해서 완전히 가루를 만든 거예요. 잘 부서지는 그런 아주 연한 그런 어린 목초만 먹이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소가 풀만 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런 똥을 만들어내면 위하고 장이 튼튼해져요. 위하고 장이 튼튼해져서 완전 소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 안에는 거의 그런 유기물질, 단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만큼 소화가 잘 된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 내려와도 똥이 돼도 썩질 않아. 그러니까 저도 느꼈는데 이게 바람이 잘 통해서 그런가 생각하긴 했는데 전혀 그 냄새가 안 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네.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소똥이 완전 소 뱃속에서 발효가 완전히 돼서 소화가 다 된 다음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반 관행 옥수수 배합사료 먹이는 축사에 가면 똥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유는 그 소가 먹은 그 사료 원료 중에 소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화 안 되는 것이 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소 뱃속에서 발효가 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된 똥이 이 바깥에 나오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소화 안 된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하죠. 근데 우리 소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게 청소를 잘하셨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먹는 게 다르면 그래서 양질의 풀만 먹여서 키우면 절대 이런 냄새가 안 나니까 가장 중요한 요즘에 그 환경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축산 악취라고 얘기하잖아요. 축산 악취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육 방식을 하면 축산 악취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음악 소리가 계속 나와서요. 이게 어떤 음악 소리? 일부러 트신 건가요, 뭔가? 그럼요. 이게 이제 스위스 민속 음악이에요. 요들이고 스위스 요들은 목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사람도 들으면 좀 나른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극적이지 않은 목가적인 음악이 나오면 소들도 나른해지고 편해져요, 마음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그래서 소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물론 나도 좋아하고 내가 요들을 50년을 넘게 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틀어놓으시는 거군요. 그래서 나도 즐기고 소들한테 도움이 되고 스위스에서도 이용을 해요. 음악도 하고 요들도 하고 알폰도 들려주고 소들한테. 지금 이제 보다시피 축사 안에 냄새가 거의 안 나잖아요. 이러면 진짜 동네 가운데서 해도 크게 남한테 패끼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소 키우는 일이 그 많은 사람들에서 민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산 악취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 키우는 방법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합사료로 해서 키우는 것보다 양질의 풀사료로 키우면 냄새가 훨씬 적어져요. 풀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냄새도 적어지고 민원도 적어지는 거거든요. 참 풀로 키우면 참 좋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실은 비용은 송아지 생산하는 비용은 사실 크게 더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 이제 사료값만 따지면. 근데 손이 많이 가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서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왜냐면 배합사료는 하루에 2번 자동으로 이렇게 주고 그러지만 이거는 자동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일일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소 밥을 줘야 되는 거고, 한꺼번에 많이 줄 수가 없고 한 번에 먹을 만큼씩 조금씩 자주 나눠주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비용적으로는 그렇게 막 그렇진 않네요. 비용은 이제 인건비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어디 못 가고 하루에 3번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고 이 일에만 전업으로 달라들어서 일을 해야 돼요. 농사 지면서. 아니면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주유소 하시는 분도 소 120마리 키우고 전파상 하시는 분도 소 80마리 키우거든요. 그게 가능해. 배합사료는 자동으로 하고 저녁에 아침 저녁 가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소가 그건 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소 밥을 주고 케어를 해주고 집사 노릇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고양이 집사처럼. 그러죠. 맞아요. 우리는
소 집사예요. 비켜봐라. 비켜. 그러니까 침이 묻으면 바로 썩거든요. 냄새가 나거든. 안 먹어요. 놔둬봐야 소용없어. 쓸어서 버려야 돼. 옥수수 그 사료는 사실 저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죠. 알팔파 이파리에 가루가 있는데 이파리가 이제 부서지면 가루가 되면 콩과 식물의 특성이에요. 마르면 부서져 가루가 돼. 근데 소가 이제 먹다가 침 묻어서 떨어뜨리면 바로 썩어버려요. 왜냐면 그만큼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많아서 미생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깨끗이 털어주고 끝내주고. 이거는 전업으로 한우만 키우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부업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없는 소하고 이름이 있는 소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이름이 있는 소는 개체가 되거든. 쟤는 제 엄마가 누구고 어떻게 자라온 것이 이게 쭉 이름에 같이 따라오는데, 그냥 우리가 이름 없이 번호로만 하면 누구인지 그거는 나중에 저기 봐야 자료를 봐야 애미가 누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뭐 어렸을 때 저는 설사를 좀 해서 치료를 했거나 낮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름에는 그냥 쭉 그게 기억이 나는데 번호로 부르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아까 소집사라고 하셨는데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자신감 키우시네요. 그러고 사실 먹는 게 이게 큰 어미소들은 정해졌어요.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이게 이미 다 커서 어미들이 이제 임신하고 새끼를 낳고 할 때까지 이제 다 충분히 자랐기 때문에 그 자기 몸에서 유지하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에너지 영양을 공급하면 되니까 여기는 정해졌어. 그러나 자라는 소들 아니면 더 크는 소들 이런 소들한테는 개별마다 먹는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울을 두고 저울에 일일이 달아서 한 마리 한 마리 저울에 달아서 줘요.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그 예,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기계로 찍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를 키우러 장흥에 온 지가 이제 12년 됐어요. 장흥에 오게 된 거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소 키우기 좋은 환경이 이 장흥이에요. 왜냐면 날씨 따뜻하고 주변에 소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 키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소가 먹는 이 풀 라이그라스라고 그러는데 이 국내에서 재배하는 이 목초가 장흥이 우리나라 생산량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풀만 가지고 소를 키워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장흥에 와서 소를 키워야 내가 원하는 좋은 풀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장흥으로 온 거거든요. 이 좋은 풀 가지고 이제 소를 키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소를 키워서 우시장에 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시장에 내는 게 아니고 소를 키워서 도축을 해서 소고기로 팔아요. 다 같이 하셔요? 예, 소고기로 파는데 소고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팔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처음에 소 키우겠다고 내려올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10년 전부터 우리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SNS가 생겼잖아요. SNS로 매일매일 소 키우는 거 이렇게 SNS에 올려주면 내가 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다가 마침 내가 소를 고기로 파니까 공판장에 내서 경매로 이렇게 누구 손에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소를 도축해서 고기로 파니까 저 소고기는 믿을만해. 정말 풀만 키우고 건강하게 소들이 막 편하게 뛰어놀면서 그렇게 자라던 소야라는 생각이 소비자들한테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소고기거든요. 우리 풀만 소고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판 지가 8년 됐는데 안 망하고 지금까지 소를 키우고 있고 더 늘릴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뭐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친환경, 탄소 중립, 그 다음에 동물복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물복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동물복지의 가장 첫 시작은 그 동물이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 동물이 원하지 않는 먹이를 먹여가면서 동물복지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원하는 먹이를 먹여가면서 키우는 게 동물복지의 첫 시작이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돼. 좁은 데 갇혀서 사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넓은 데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처럼 그런 넓은 땅이 없잖아요.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한 부분,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아무도 안 해서 내가 해본 거지만, 두당 50평 정도의 운동장이 있으면, 축사 안에서 이렇게 풀만 가지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두당 50평 정도의 운동장만 있으면 소들이 거기 나가서 뛰어노는데 그 풀밭을 황폐화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배불리 먹었는데 그 풀밭에 가서 뿌리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뜯어먹지 않거든요. 그냥 재미로 뜯어먹고, 그 다음에 앉아서 쉬다가 똥이나 오줌을 싸면 그 풀들이, 흙 속에 있는 미생물하고 미생물이 분해하고 똥하고 오줌을, 그러면 그 풀들이 그 똥하고 오줌을 흡수해서 바로 그 분해를 하거든요. 분해해서 흡수해버리면 그게 바로 자연순환이 되는 건데, 지금 환경 쪽에 공무원들하고 이 축산 쪽에 공무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환경 쪽은 바깥에 나가서 오줌하고 똥 싸면 그건 무조건 오염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축사는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소를 키우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권장하고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연이 순환되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넓은 평수, 아까 얘기했지만 두당 50평 정도의 운동장만 확보해주면 풀밭이 오염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똥오줌을 싸더라도 그것이 분해가 되고 소가 풀들이,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어떤 미생물이 흡수해서 아름다운 그 환경이 유지 보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부서마다 자기 얘기만 해서 이게 좀 안 맞아요. 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만 어려운 게, 왜냐면 이미 유럽은 동물복지하고 인증을 해주잖아요. 동물복지 인증하지 않으면 유럽에 수출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이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농축산물에 우리가 그 펜스를 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도 동물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관행축산 가지고는 동물복지 혹은 이야기가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형, 그러니까 동물복지 하자 그러면 우린 그런 땅도 없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플로만 목장처럼 이런 방식으로 소를 키운다 그러면 동물복지 가능해요. 처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때 네.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인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신지. 처음에 소를 키우겠다고 장위에 내려올 때는 우리나라 한우 사육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고 싶다, 혁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 제가 이제 30년 이상을 그쪽 쪽에 일을 해왔는데, 목초, 사료 원료 개발하는 것을 이제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수많은 해외에서 본 것을 우리나라에 대입하기는 어렵다. 왜? 우리는 땅이 좋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평지가 적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그런 나라처럼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 게 제가 이제 20년 전에 생각하고 12년 전에 여기 와서 시작한 일인데, 축사 안에서 양질의 목초로 배불리 소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축사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방목의 장점과 계류식 사육의 장점을 흡수하고 방목의 단점과 계류식 사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사육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키운 소를 원료로 공판장에다 그냥 던져서 유통한테 남겨버리는 게 아니고, 최종 제품, 우리로 치면 이제 소고기가 되고, 더 뒤로 가면 음식이 되겠죠. 식당을 하면. 저는 소고기까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축해서 소를 팔지 않고, 도축을 하지 않고 경판장에다 내는 게 아니고, 도축해서 소고기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팔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중간 유통이 사라지고 중간 유통이 가져가야 될 마진이 농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키우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리고 그 소비자 가격을 생산자인 농민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1kg에 30만 원씩 하는 소고기가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30만 원이라고 백화점에 30만 원짜리 소고기 하면 농가한테 돌아오는 건 20만 원도 안 돌아오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팔면, 직접 팔면 고스란히 그 30만 원이 농가한테 들어오거든요. 농가가 작게 해도, 작은 거라도 직접 소비자하고 만나면은 많은 소를 키우지 않고도 농가는 살 수 있다. 미래에는 이런 농업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한우 사육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실험 중이에요, 여전히. 어쨌든 눈이 온 길에 내가 첫걸음을 딛고 가고 내 발자국을 보고 뒷사람들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나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젊은 분들이 이제 따라와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10몇 년 동안 소 키우느라고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